눈 및 주름 관리는 단순히 한 가지 미용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원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 치료법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규칙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해야 진행을 억제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셔서 저희 영상을 조회를 많이 해주셨던 눈 및 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빠르면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이 눈 및 주름 때문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고, 기존의 40대, 50대 분들의 상담은 꾸준한 것 같습니다. 이 눈 및 잔주름을 방치하면 3에서 5년 정도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기 때문에 이 눈 및 주름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인 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및 주름은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크게는 네 가지 요인의 복합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두꺼운 피부보다는 얇은 피부를 가진 분에서 눈 밑 잔주름이 훨씬 더 잘 생깁니다. 피부가 얇게 되면 눈 밑 피부가 얼굴에서 제일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표정을 지을 때마다 잘 구겨지겠죠. 비유하자면 A4 용지와 티슈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두꺼운 종이를 접는 것보다 티슈처럼 얇은 종이를 접는 게 더 쉽죠. 그래서 티슈처럼 얇은 피부는 주름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표정 근육의 반복적인 움직임입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웃을 때마다 눈 밑에 미세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이를 반복해서 계속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원리랑 비슷하겠죠. 세 번째는 노화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의 콜라겐 생성이 점점 감소를 하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자외선,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도 이러한 눈 밑 잔주름의 생성을 가속화합니다. 다른 부위의 주름도 생기게 하지만 특히 제일 얇은 눈 밑 피부가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눈 주위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었거나 현재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은 피부 상태가 되게 거칠하고 안 좋기 때문에 잘 갈라지면서 잔주름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앞트임을 했다가 또 앞트임 복원을 했다가 반복적인 눈 밑에 수술, 그런 경우에도 눈 밑 잔주름 중에서 눈 앞머리 쪽의 잔주름이 아주 잘 생깁니다. 눈 밑 주름의 복합적 원인으로 얇은 피부, 표정 근육의 반복적 움직임, 노화와 외부 요인, 아토피 피부염이나 본인이 눈 밑에, 눈 앞머리에 수술한 경우,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눈 밑 주름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밑 주름의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보통 주름 그러면 일반인들은 보톡스 이렇게 딱 공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눈 밑 주름일 때 보톡스만 맞으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거나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원하시는 보톡스 정도만 시술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보톡스는 아주 중요한 치료죠. 동적인 주름을 치료를 할 때 우리가 보톡스를 쓰는데, 근육의 과도한 움직임의 강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주름이 얇은 피부에 생기는 걸 억제를 하고, 생긴 주름이다 그러면 보톡스가 생긴 주름의 진행을 늦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점은 과도한 보톡스 강도로 시술을 하게 되면 눈 둘레 근육에 힘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 웃을 때 예쁘게 보이는 애교살의 톤이 떨어져서 애교살이 줄어들거나 눈 밑 지방을 눈 둘레 근육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이 눈 밑 잔주름 치료를 위해서 보톡스를 놓게 되면 눈 밑 지방 앞에 있는 눈 둘레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막고 있던 지방이 돌출이 되면서 지방 돌출형 다크서클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이러한 위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시술해야 되고, 설명도 듣고 시술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톡스로 눈 밑 주름 치료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치료하지 않고 정확한 효과가 나타날 포인트에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좋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분은 시술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서로 소통이 된 다음에 시술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주사,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피부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하는 건데,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하고 수분을 보충을 하니까 당연히 피부가 좋아지겠죠. 잔주름 있는 피부가. 이런 스킨 부스터 주사의 성분으로는 우리 리쥬란으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성분명은 PN 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주베르과
스컬트라 같은 PLLA 성분이 있고, 히알루론산도 스킨 부스터 주사 중에 섞여서 잔주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같이 혼합이 된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스킨 부스터 주사를 하게 되면 눈 및 피부 상태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탄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잔주름도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이저 치료가 있죠.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콜라겐 생성이 촉진이 되고 피부 탄력이 개선이 됩니다. 피부 깊숙하게 열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피부의 재생을 유도를 하는데, 말은 레이저 치료지만 레이저 말고도 다른 장비들도 다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MLA 렌즈라고 하는 특수한 렌즈를 단 Q-스위치 레이저, 그 다음에 MLA를 단 피코 레이저, 요거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프락셀이나 그 다음에 바늘 고주파 이런 것들도 눈 및 잔주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롱펄스 레이저나 하이프 고주파 이런 다른 에너지 디바이스도 눈 및 잔주름 치료하는데 일정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동적인 주름 치료는 보톡스, 이미 생긴 잔주름,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스킨 부스터 주사랑 에너지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눈 및 잔주름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치료 방법을 조합을 해서 눈 및 잔주름에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주름이 생기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겠죠. 그래서 눈 및 잔주름의 관리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지속적인 꾸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스케줄을 보게 되면,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 5개월에 한 번 맞게 되고, 스킨 부스터는 처음에 효과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3번 정도는 월 1회 정도를 맞고, 그 이후에는 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는 한 2, 3개월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레이저 치료를 하시게 되면 장기적인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다 맞는 간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제일 자주 오게 되는 레이저 치료 간격에 맞춰서 다른 시술들을 내원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스킨케어도 중요하죠. 자외선 차단제, 보습관리, 그 다음에 눈 주위 링클 케어 전용 크림을 잘 활용을 하는 것도 눈 및 잔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잘 자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이렇게 사시면 눈 및 잔주름이 덜 심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 눈 및 잔주름이 펴지는 건 아니고 더 악화되는 걸 막아준다. 시술이 현재 있는 상태를 좀 더 개선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눈 및 주름 관리는 단순히 한 가지 미용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원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 치료법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규칙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해야 진행을 억제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더 늙어 보이거든요, 눈 밑 잔주름이 생기면. 그래서 그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일전에 오셨던 한 40대 CEO이신 분은 3개월간의 복합 치료를 하시고 눈에 띄는 개선의 효과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